첫 번째는 장치 추가를 누르세요. 이렇게 장치 추가를 누르시면 여러 개의 장치들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윈도우 OS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윈도우에 대한 부분들, 맥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의 윈도우 서버들에 대한 OS에 대한 지원하는 에이전트들과 리눅스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장치도 마찬가지로 추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iOS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앱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쿠네이스 사이버 프로텍트 클라우드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바로 확인하고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기타 기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을 보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가상화 호스트들, VMware라든지 아니면 버추어즈라니까 하이퍼 컨버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하이퍼V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버추어즈라든지 아니면 KVM이라든지 RHV라든지 아니면 시트릭스 젠 서버라든지 뉴타닉스에 대한 부분들, 오라클 VM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스케일 컴퓨팅이라니까 별도의 하이퍼 컨버티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때 이제 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SQL 서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익스체인지 서버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거기 익스체인지 서버에 맞는 저희 쪽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의 에이전트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디렉토리라든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근래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사스 솔루션들이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아니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서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을 또한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32비트나 64비트, 그리고 코드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워크스테이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된 이제 윈도우 PC가 윈도우 10이기 때문에 저는 윈도우 10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쿠네이스 사이버 프로텍트 에이전트 웹이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리고 이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이용해서 가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동으로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다운로드된 파일을 열시면 실행을 시키신다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쿠네이스 사이버 프로텍트 윈도우용 에이전트 설치의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화면을 이용해서 이제 설정을 하시는 거죠. 자, 설치를 하시는 부분들은 단순히 그냥 설치해서 넘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 정의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를 누르시고 설치 파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실제적인 설치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시면 이제 설치 파일에 대한 부분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인터넷 스피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으시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많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에이전트가 한 1기가 조금 넘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는 바로 설치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파일 다운로드 할 동안은 잠시 어, 저희 쪽 콘솔 한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설치 파일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받는 동안 저희 쪽에서 보시면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장치를 바로 추가시킬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계획 생성이라고 해서 새로운 보호계획 생성 방법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 누르시면 보호계획 생성 방법의 유튜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 화면이 전달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잘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 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백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드실 때 계획 생성을 하신다면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아니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에이전트 리스 방식, 그러니까 별도의 에이전트 없이 관리자 계정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의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있는 433이라든지 아니면 원드라이브라든지 쉐어포인트 사이트라든지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Gmail이라든지 웹사이트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 자, 그러면 아직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백업 스캔이라는 부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만약에 구글 저희 쪽에 아쿠니스 데이터 센터에 있는 백업 데이터들에 대해서 머려라든지 랜섬에 대한 부분들을 감염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백업 파일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해서 스캔할 백업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하실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머려에 대한 부분들을 스캔하신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백업 복지 같은 경우는 실제 백업 복지 하실 수 있을 때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대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백업을 복제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는 백업 파일에 대해서 백업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섬으로 사용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리 같은 경우는 계획을 생성해서 백업 데이터에 대한 주기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지우지 않고 사용하시던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M으로 변환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 백업 데이터들을 아예 별도의, 그러니까 그 VM웨어 ESX에서 사용하고 있는 VM으로 바로 변환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이퍼V에 대한 부분들, 저희 이제 스케일 컴퓨팅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VM의 워크스테이션이라든지 VHDX 파일로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별도 정책을 만드실 수 있고요. VM 복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VM웨어를 두 개 이상의 호스트들이 별도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VM에서 다른 호스트에 있는 VM으로 복제를 하실 수 있게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재복구라든지 이메일 보안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메일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모래에 대한 부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취약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실시간 보호를 이용해서 랜섬이라든지 아니면 머레어라든지 아니면 어심스러운 파일에 대한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격리 조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의 데이터 중에서 그러니까 고객 데이터들을 허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화이트리스트를 수동으로 업데이트 하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리 같은 경우는 패치 관리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패치 관리 보호 계획을 생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취약성 검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벤토리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윈도우 및 맥OS 장치에서 저희 쪽 스캐너를 이용해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백업 스토리지는 여러분들이 저희 쪽에 사용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외에도 위치를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있는 뭐 네트워크 폴더라든지 아니면 NFS 폴더라든지 아니면 로컬 폴더들을 추가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리포트들을 즉각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설정을 이용해서 나의 보호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이 이제 설치가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제 머신 등록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머신 등록을 선택해서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머신 등록이 이제 끝난 겁니다. 등록 코드는 TCFT 뭐 RTBB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의 등록하는 계정은 누구냐? 자, 팀 세일즈 코리아라는 아크리스타컴에 그러니까 저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 계정을 이용해서 등록했다는 부분들이고요. 머신 이름은 성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PC에 있는 컴퓨터 이름을 그냥 제 이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등록 확인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장치를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성공하면 이렇게 성공 메시지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자, 이제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정치 보시면 이제 매니지먼트 콘솔을 한번 리프레시를 하시면 이제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성이라는 장치가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장치가 추가되면 첫 번째 나오는 부분들이 여기에 계정이 어떤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쿠네이스 사이버 프로텍트 클라우드로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이버 피스코어라는 부분들은 실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호 정책의 뭐 평가 점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안 평가 점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850점 만점에 저는 625점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버 피스코어는 850점 만점에 내가 머려 방지가 되어 있는지, 백업이 되어 있는지, 방어벽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VPN을 사용하고 있는지, 디스크 암호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NTLM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캔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하실 수 있고요. 사이버 피스코어가 더 궁금하시다고 하면 이 사이버 피스코어에 대한 부분들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는 저희가 아무런 보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태에 대한 부분들 보호되지 않고 재복구 설정되지 않았고 마지막 백업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뭐 정보를 더 추가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여기에 보시면 뭐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뭐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컴퓨터에는 어떤 부분들이 되어 있는지, 자, 에이전트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잠시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 트레이에서는 윈도우 PC의 트레이에서는 사이버 프로텍트 클라우드 에이전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이버 클릭하면 사이버 프로텍트 에이전트에 대한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기본 보호 계획이 아직 것도 설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무것도 그러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건 설정하고 나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